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계련 사무총장 최태열입니다. 오늘은 신현무 전 시의원님을 모시고 몇 가지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무 의원님은 지금 현재 정계련 사학업 지부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3년에 부산 MBC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평생을 기자로 살았습니다.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참여해서 시의원을 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구청장 출마했다가 실패하고, 지금은 부산 경상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 의원님을 모신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진 정치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특히 시의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사실 저도 주변에 여러 분 또 만나봤는데요. 기존의 시의원이 어떻게 진출하는지 그런 길도 모르고 좀 그런 경로를 몰라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한번 겪어보셨으니까 지금까지 그 시의원에 진출하는 경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게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문제가 있고 개선이 되면 어떻게 되면 좋겠는지 그런 말씀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시의원에 진출할 때 좀 난감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 하다가 그해 정년퇴직을 하고 연말에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 지방선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하는 과정에 내가 평생 기자로 살았는데 시의원이나 기자가 별로 다르지 않다, 거의 좀 비슷하다. 기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취재해서 뉴스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알린다면, 시의원은 시정을 알아보고 개선해야 될 점, 이런 점들을 어정단상을 통해서 한다면 별로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후에 쭉 알아보니까 대체로 시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째는 구의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몇 번 경험을 쌓아서 시의회로 진출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좀 굉장히 자연스럽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이렇게 시의원에 진출하는 사람들은 또 한 두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던데, 보통은 보면 이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천을 받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 당협의 부위원장을 맡아서 당협위원장을 여러 각도로 도우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협위원장이 발탁하는 겁니다. 이번에 시의원을 좋은 사람을 좀 보내야 되겠는데 이런 분이 있더라 해서 당협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모셔서 공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지역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유대를 많이 갖고,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고 구의원이든 시의원에 진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조금 말씀 중에 좀 바람직한 그런 어떤 방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에 지역에서 구의원이면 구의원, 시의원이면 시의원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발표도 좀 하게 하고, 이런 기회를 줌으로써 정말 누가 진짜 제대로 된 인물인가를 이렇게 사전에 찾아서 공천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다. 왜냐? 그래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 많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들, 하고자 하고 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공천하기도 복잡한데, 또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공천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에 출마를 하고 싶은 분들이 기존에는 주로 당협위원장의 어떤 낙점을 받았다 그럴까, 주로 그런 게 대부분의 경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당협위원장 따라다니면서 눈도장을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경로라고 보통 아마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저희 정계련에서는 이제 그런 경로 말고도 새로운 그런 인물들 발탁해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도 생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보다는 구의원이 훨씬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도 젊고 어떤 경험이 없는 분들은 차라리 구의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시의원과 구의원의 직책상의 차이라 그럴까요? 공천 과정의 차이라 그럴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원은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시의원을 한 경험밖에 없는데, 시의원과 구의원의 역할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는 예산 규모만 하더라도 13조를 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또 한 5조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18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 전체의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도시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그 분야별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구의원은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예산이 전부인데, 경상비 빼고 나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대체로 보면 주민 불편 상황, 하수구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주민들의 불편을 아주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불편 사항을 듣고 또 그걸 구청에 전달하고 또 그 전달한 게 제대로 시행됐는지 이런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시의원은 좀 더 의정 활동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업무에 좀 매진을 해야 된다면, 구의원은 주로 주민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구청장이 단일화만 되면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다 석권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파 구청장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이 단일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묻는다면 경선 과정의 공평함, 그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천 과정이 공평하다면 사실 불복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평하게 공천을 한다는 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보통 보면 당원 50%, 일반 주민 50%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일반 여론조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당원인데요. 당원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당협위원장입니다. 당협위원장의 마음에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체제죠. 이거는 정말 이제 당협위원장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감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측근의 조직들을 풀어가지고 이번에는 A라는 사람을 지지해줘라 하면 지시 한마디면 그렇게 실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특정인으로 몰려버리니까 이 경선은 하나만 하거든요. 당협위원장의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런 후보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후보들이 다 짜고 하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 중간에 경선에서 참석 안 하겠다든지 또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소위 말하는 단일화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불복했다면 그 사람은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불복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버리면 이제 국민의힘이 힘이 분산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한테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원 50%, 일반 주민 50%라고 했을 때 당원에게 미칠 수 있는 당위원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원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일반인 투표 100%로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당원으로 가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딜레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당원의 비율을 몇 프로 정도 하는 게 당원도 입장도 어느 정도 살리고 또 경선의 공정성도 또 확보하고
어떤 적정한 비율 같은 게 혹시 생각이 좀 있습니까? 예, 이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당원 50%다, 20%다 이렇게 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주민 100%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어차피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뽑습니다. 근데 주민이 뽑는데 주민의 의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게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새로운 신인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제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 정계련 같은 이런 시민단체가 신인들을 사전에 모집을 한다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일정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는 뭐 교육을 통해서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의 정견 발표를 통해서든지 이런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면 새로운 인물을 하더라도 상당히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정계련 회원들의 입으로 또 우리 당원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전파가 되면 새로운 인물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 주민들에게 알려지죠. 그리고 또 6개월 정도 이거 예비 후보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도 많은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또 경선을 한다면 늘 하던 사람이 하게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원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공천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그런 사전에 새로운 신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걸 전제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원 개입의 비율을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다.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데요. 만약에 당원의 비율을 소화시킨다고 하실 때 당협 위원장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자신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되고 기득권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뭐 제가 국회의원들이 들으면 또 저보고 나무랄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이 소위 말해서 정책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 가장 동조해주고 가장 거기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시의원도 되고 구의원이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자신에게. 그게 좋은 뜻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당협위원장 마음에만 들면 주민들 마음과는 관계없이 후보가 될 수 있다. 그 후보가 주민에게는 외면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나름대로 우파 정당의 가장 대표적인 정당이긴 하지만 외곽에서 볼 때는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단체에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좀 키워서 또 선의의 비판도 좀 하고 이런 역할을 사실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파 정치권에 진입하는 경로를 너무 그 기존의 당위원장들,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위원장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시민단체에서 좀 활동 열심히 하고 또 이런 분들을 좀 진입시킬 수 있는 그런 경로도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당위원장들이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그런 길이 더 보다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정계련의 힘이 얼마나 앞으로 더 커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질문으로 시의원은 이제 한번 겪어보셨는데 지난번에 또 구청장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시의원이든지 구청장이든지 실제로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주민들의 공천 받아서 당선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상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히 시의원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구청장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갖추어야 할 지식이라든지 법률 지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회계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어야 그런 일을 좀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좀 의견 예, 좀 말씀해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은 조금씩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구청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은 그 단체장으로서 지역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구청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구정이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 개발이라든지 지역 경제라든지 뭐 또는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 구청장의 마인드가 어디에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4년간의 그 지역의 구정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은 집행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 구청장의 인격적인 어떤 그 성향이랄까,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 21세기 지방자치는 주민이 기획하고 주민이 추진하고, 구청은 관청으로서 외곽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진정한 그 주민자치라면, 이 열린 마인드,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야, 자기 고집만 갖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폐쇄적인 행정으로 흐를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열려 있고 또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소통 능력도 대단히 중요하고 판단력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구청장은 정말 많은 것을 갖추어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으로서는 곤란하고, 경력이라든지 또는 지역에서 그동안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제 물론 아까도 말한 대로 시의원쯤 되면 18조 원이라는 예산을 심의하고 또 결산을 하고 하려면 회계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부속 무슨 서류, 뭐 재무제표라든지 각종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야, 물론 이제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도 자기가 직접 예산서를 보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경우는 그런 거는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하고만 친하고 전적으로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한다면 그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나눠 볼 때 어떤 이념적 지향이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좌파 우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회는 뭐 명백하게 그런 정치적 성향이 다름에 따라서 어떤 법률 제정이라든지 하는 게 명백하게 갈라질 것인데, 지방 권력을 다루는 구청장이나 시의회, 구의회까지 내려갔을 때 대부분 조례들이 자체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좀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좌파적 가치를 가진 분들 혹은 또 우파적 가치를 가진 분들이 막상 구청장이나 시의원이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이제 아까도 말한 대로 의원들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률의 위임사항이 아니면 그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이제 그 이념으로 갈라지는 부분들이 대체로 보면 이제 중앙정부의 그런 지시에 같이 보조를 맞출 건가 안 맞출 건가 뭐 이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는데, 구청장은 굉장히 다르죠. 구청장은 아무래도 자기를 공천한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그쪽으로 맞추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서울의 많은 구청장들이 지역 주민들의 현재의 주택 정책, 토지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차이를 느끼지만, 여태까지 보궐선거가 있기 전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대로 쫓아왔지 않습니까? 비로소 재보궐선거에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고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강남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의 말이 맞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 비추어 봤을 때 그 구청장의 마인드, 그 마인드가 당의 이념과 동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이라고 하면 보통 구청 예산 아까 제가 말씀대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예산이 있는 중에서 이 예산을 얼마나 좀 잘 분배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하느냐 하는 거는 그 누가 해도 할 그런 일인데, 이 구청장에 따라서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그러니까 시장과 연결해서 시의 어떤 정책을 끌고 와서 그 지역을 발전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을 국책 사업으로 부산시장 또는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걸 국책 사업으로 뭐 해본다든지, 이런 그 시도는 그 구청장의 마인드, 그 다음에 구청장의 그런 어떤 그 비전, 또 그 어떤 예를 들어서 그 현재 그 정권의 이념과 어느 정도 코드를 얼마나 맞추어 가지고 그런 일을 해내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시구 의원들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다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그 부산시 같은 경우 야당의 시장이 있고 여당의 그 의회가 이제 이렇게 마주쳤을 때 시장을 그 필요 이상으로 그 어떤 당의 입장에서 견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 거 외에는 만약에 우리 부산시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장이 올바른 정책,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데 의회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형준 후보가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이제 소속이고, 그런데 이제 막상 시정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각종 예산에 대해서 다 시의회에 인준을 다 받아야 될 것인데 거기서 이제 많이 부닥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6월에 있을 예정인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고자 마음먹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좀 좋을 건지 본인의 경험 삼아서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뜻이 있는 분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거는 어차피 인지도 싸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리는데 물론 좋게 알려야겠죠. 뭐 봉사활동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여러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서 정말 그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신인들이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뭐 제가 속한 사하구만 하더라도 30만이 넘는데 그 주민들을 내가 하루에 도대체 몇 명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만나봐야 뭐 100명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알려진 인물은 구전을 통해서 빨리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 만남을 가져도 전파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민 접촉을 늘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자질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은 그 예를 들어서 일벌이를 알아야 그 일을 잘 하거든요. 막상 이제 일반적으로 이 보통 그 시민들은 관내 일에 대해서 좀 잘 모르거든요. 들어가면 어쨌든 그 일들 오래 해왔던 공무원들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자기보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면 활동 전반기에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업무가 만들어지고 또 결제를 받고 또 시행이 되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목을 이제 제가 이렇게 알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우리 정계련이나 이런 데서 좀 강좌를 만들고 그런 강좌에 좀 가서 좀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소위 좌파라고 하는 쪽에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사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파 시민단체는 그 역할이 좌파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정계련에서는 그런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정치 신인들에게 뭔가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방법도 앞으로 더 강구해 볼 생각이고요. 뭐 개별 인터뷰나 혹은 자담회를 통해서 내년에 이제 정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신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현무 의원님께서 정계는 사갑 지부장을 현재 맡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정계라는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을지 그 말씀을 좀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정치 신인들은 물론 그 시의원, 구의원의 경우에 이념적 그 차이는 크게 없다 하더라도 그 이념적으로 제대로 공부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선진국들이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파는 보통 보면 사회주의 이념, 진보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세력이고, 이제 그 우파는 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정치 세력으로 했을 때 극단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방향에서의 어떤 차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이 좌파는 좀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현재 좌파의 핵심들이 전부 주사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이 이렇게 그 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제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체제 경쟁은 끝났다고 하지만 그 북한의 어떤 그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사파가 이끄는 이 좌파가 이 혹시 북한식 민주주의를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파를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 우파 쪽에서 나오는 구청장이라든지 또는 시의원, 구의원들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차별성 그리고 현재 좌파들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을 알고 임하는 것이 우선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정계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폭넓게 이렇게 좀 알리고 또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 사회들이 대체로 보면 이제 그 어떤 집단보다는 개인을 위주로 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 가는데 그 개인주의를 상당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열린 마음, 소통의 능력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려고 그러거든. 그러고 거기에 설득하는데 필요한 이런 시간들은 다 그 불필요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소통이 중요하고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리더는 그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자질을 키우는 그런 일에 우리 정계련이 많은 일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공천은 역시 정당이 합니다. 정당이 하지만 그래도 지켜보는 시민단체가 있을 때 당협위원장들이 정말 그 택도 아닌 어떤 그런 공천을 부끄러워서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견제, 감시 이런 역할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후보가 분열되는 일도 맞고 또 유능한 인재를 찾아서 내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일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신현무 전 의원님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장시영 감사합니다.